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야산. 아니 도대체 여기가 어디야? 내가 아까 분명히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 이거 참. 산속을 헤매던 남자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저기. 아유, 아유, 아유. 심상치 않은 남자의 표정. 무엇이 이토록 남자를 당황하게 만든 걸까요? 그곳에 있던 것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건 조사에 나섰습니다. 문이 열린 차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된 2명의 어린아이.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 현장 근처에서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는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얘들 며칠 전에 봤어요. 며칠 전에요? 예, 며칠 전에. 아니 그럼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부모도 같이 죽은 거예요? 부모요? 부모랑 같이 있었어요? 예, 같이 있었죠. 죽은 아이들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2남매. 그런 아이들이 어쩌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것일까요? 그리고 부모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사건 현장을 수색했지만 끝내 부모를 찾지 못한 경찰은 실종 전단지까지 배부하기 이릅니다. 아이들의 사체만 있고 또 부모는 실종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부모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몇 시경이었죠? 7시쯤이었나? 예, 강력반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반장님. 애들 부모 찾았다는데요? 그래? 예. 어디서 찾았대? 그게 병원이래요. 병원? 예. 제보 전화가 걸려온 것은 뜻밖에도 한 병원. 아이들의 부모는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야 의식을 찾았다는 어머니 은수경 씨와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버지 박우식 씨. 어쩌다 이렇게 중상을 입은 걸까요? 이 두 분 언제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한 달 전쯤에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한 달 전? 한 달 전이면 애들 죽은 날짜랑 비슷한데요? 아이들의 사체가 발견됐던 지난해 12월 새벽. 졸음 운전을 하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실려왔다는 부부. 그 남편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고 그 아내는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그 실종자 전날에 있던 분이더라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장소도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도로였습니다.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은수경 씨, 박재훈, 박은지 어머니 맞으시죠? 저 혹시 그 애들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찰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는 어머니 은수경 씨. 숨진 채 발견된 두 아이와 중상을 입은 부모. 과연 그날 산속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석 달 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사람은 두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2013년 12월 8일) 9살 박재훈 군과 5살 박은재 양이 한 야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아직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두 어린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바로 저기 앉아있는 두 아이의 부모 박우식, 은수경입니다. 부부가 자신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충격적인 주장.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소풍을 가자며 아이들을 캠핑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대터집. 엄마, 우리 소풍 가는 거야? 그럼 우리 진짜 소풍 가는 거야. 아빠, 김밥도 먹는 거야? 그럼 김밥도 먹지. 와, 신난다. 엄마, 진짜로 짜지? 그럼 진짜야. 계속 내자. 그날 밤 피고인 박우식과 은수경은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의 두 자녀를 질식시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녘 아이들의 시신을 버려둔 채 도주하던 피고인들은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 한 달간 병원에 있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 안에 남아있던 범행 도구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부모를 믿고 따르던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살인죄로 중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날 밤 피고인들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겁니다. 처음 수사 결과는 이 부부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에 이 시체를 유기하려고 했던 걸로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정을 보니까 이 부부가 아이들을 죽인 다음에 자기들도 자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차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도중에 정신이 들었고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재훈아, 일어나봐. 은지야! 재훈아, 은지야! 숨 쉬어봐, 재훈아. 그건 변호인의 추측일 뿐입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은 차 안이 아니라 차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차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차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을까요? 피고인들은 119에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전화기조차 없었습니다. 그건 역시 변명일 뿐입니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무책임한 부모였습니다.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건 허황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아글바글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만 하면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5천만 원만 투자하시면 사모님 통장으로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원금까지 보장되죠. 그냥 앉아서 돈 버시는 거라니까요.
여보세요? 아, 예. 저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요. 사 년 전 피고인 은수경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로 수경 씨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사채까지 빌려 쓰다 신용 불량자로 전락한 피고인 가족들은 폐차 직전에 차에서 전전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일확천금을 노리다 빚을 진 것도 모자라 생활고로 핑계로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설사 자살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부모의 도리를 저버리고 어린 자녀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고인들이 옳은 선택을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갑자기 빚을 지게 된 건 허황된 욕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빚을 진 데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4년 전 퇴근길에 회사로부터 갑작스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남편 박우식 씨. 그리고 얼마 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막노동 일에 나섰다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거 큰일이네. 다리가 이 모양이니 일도 못하고. 걱정하지 말어. 당신 몸이 더 중요하지. 이제 겨우 돌 지난 딸에 제 병수발까지 하느라 아내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나섰다가 사기를 당한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어떻게 오셨어요? 예, 신약 검사 때문에 어저께 전화로 오라고 하셨는데. 아, 예,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사기를 당한 뒤 빚을 갚기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박우식 씨.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공과금을 내지 못해 전기와 수도까지 끊긴 반지하 방. 한 번의 실수로 평범한 한 가정이 극빈층으로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재훈아, 은지야, 빨리 일어나. 빨리 나가 얼른. 우리야 얼른. 빨리 나가 얼른. 빨리. 다행히 불은 쉽게 꺼졌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아니 남의 집 뭐 태워먹을 일이 있어요? 집 안에서 촛불 켜고 자긴 왜 촛불 켜고 자?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차피 보증금도 바닥났고 월세도 2달치나 밀렸어. 그러니까 당장 망 빼! 아유, 이 엄동선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짐을 뺍니까? 이제 날 풀리면 그때 이사하자고 할 테니까 한 3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사모님. 예? 아, 여러분 말고 응? 일주일 내로 당장 집 빼! 알았어요?
아휴, 책임도 못 질 애새끼도 나와가지고, 아휴. 2년 전 겨울 결국 거리로 쫓겨난 가족들은 폐차에서 전전하며 노숙자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무고한 어린 자녀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린 자녀들의 시신을 버려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습니까? 도주한 게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뒤따라 죽기 위해서 차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날의 사고가 사실은 자살 시도였다는 변호사의 주장. 박우식 씨의 몸에서 발견된 이 유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함께 죽으려고 유서까지 준비했지만 자살에 실패하자 겁을 먹고 도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피고인 은수경은 의식이 돌아온 뒤에도 자수를 하지 않았고 경찰에게 발각이 된 후에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곧바로 자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부상이 심한 데다가 아이들의 죽음으로 당시 피고인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년 가까이 낡은 차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 안에서의 생활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을 씻기기 위해 더운 물이 나오는 화장실부터 찾아야 했다는 수경 씨. 무엇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얼어 죽지 않으려고 주워온 박스며 옷으로 창문 틈을 막고 서로의 체온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집 없이 맞는 겨울은 정말 춥더군요. 이대로 다시는 눈을 뜨지 않길 바란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두 남매는 부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빠 자주롱. 앉았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박우식 씨에게 또 하나의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봐요. 뭐라고요? 위암입니다.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됐는데 아프시지 않으셨나요? 하루도 빨리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내려진 위암 선고. 그로부터 2달 뒤 우식 씨와 수경 씨 부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심을 하고 맙니다. 이거? 은지야, 재훈아, 엄마 아빠랑 사는 거 힘들지 않아? 맨날 춥고 배고프고. 엄마, 또 고아원 얘기할 거야? 나 고아원 안 간댔잖아. 죽어도 엄마랑 있을 거야. 나도. 엄마, 아빠, 오빠랑 살 거야.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만 한 우리 애들 고아만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김밥 사가지고 소풍 갈까? 소풍? 김밥 사서? 아, 진짜? 그럼. 부모라는 이유로 혹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어린 자녀들의 운명까지 결정지을 권리가 이들에게 있을까요?
여보, 애들만은 우리 재훈이 연주가 무슨 죄가 있어? 이제 와서 왜 그래? 그럼 나라도 보내줘. 안 돼. 나 너무 힘들고 아파. 안 돼. 안 돼. 당신 없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럼 우리 애들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견뎌? 이게 최선이야, 여보. 네. 죽어도 엄마 아빠와 함께 있겠다는 아이의 말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지 함께 죽고 싶다는 뜻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피고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죽인 범죄 행위를 미화시키지 마십시오. 검사의 말처럼 피고인들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바로 피고들입니다. 자, 얘들아. 재훈아, 은지야. 엄마! 은지야. 얘들아. 얘들아. 꿈속에서 아이들을 만난 수경 씨. 은지야. 문 좀 열어주세요.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애기 제가 안 쓰려고 이만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저씨 문 열어. 나가야 돼. 재훈아, 은지야. 구치소 안에서 수경 씨는 수차례 자해와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어린 자녀가 죽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피고인들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엄청난 형벌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범죄자들은 다 용서해야겠군요. 피고인들이 저지른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고개 숙인 피고인들. 자식을 죽게 한 부모에게 과연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피고인들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식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부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이들이 더 불행해질까 봐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권리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힘든 세상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기회를 박탈하고 마땅히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들을 무참히 죽게 한 죄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무서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사채업자들의 협박,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죽였다는 사실에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피고인들의 진심을 헤아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자식을 죽인 부모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과연 재판부는 이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자식은 결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생명까지 좌지우지할 권리는 없다. 피고인들 역시 그 이유가 어떠하건 어린 자녀들을 숨지게 만든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이며 엄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중 한 사람은 이미 질병으로 시한부를 선고받았고 또한 범행 이후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해 보이는 점을 감안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안 됩니다, 판사님. 저 죽여주세요. 저 사형시켜주세요, 판사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판사님. 집행유예는 피고인들의 심신 상태가 수감 생활에 적합치 않아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이며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아이들을 죽인 것은 명백한 살인이란 뜻입니다. 부모의 경우에는 나 없이 어떻게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자녀를 살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동반자살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이라는 표현이 맞지 동반자살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사회의 시선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저는 동정의 시선을 거두고 이분들이 자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그런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